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문지망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만 내용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양주동 박사가 작시를 하고 또 이영렬 선생이 작곡을 한 이런 노래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렇게 쭉 나오죠. 2절은 이제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려 기다리는 마음. 오늘 의문지망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자라선 문 기려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한자말로 표기한 것이다. 아니 한자말이 먼저 있었고 이것을 이제 양주동 박사가 이 가사에다가 그 구절을 넣었다.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의문지망. 의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 인변에 오디자가 들어가는 자 이런 것을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뜻이 이제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은 이제 문문이다 그렇죠. 문. 그리고 지는 갈지 뭐뭐쓰이라는 뜻이 있죠. 뭐뭐쓰이. 망은 이제 바라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라는 것은 문에 의지한다. 문에 기대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문에 기대어서 무엇인가 본다는 그런 뜻이죠. 뭘 오는지 안 오는지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자는 글자는 사람 인변에 기할 기자예요. 이 발음이 여기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의지할 의도 되고 또 기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자, 문은 양쪽의 문을 그렇죠. 그것을 그린 글자다. 갈지자는 옛 글자를 보면 여기 한일자가 있고 위에는 이제 발지자다. 발. 거칠 지자, 발지자 있죠? 네, 이것이다. 어느 곳에서 발이 이렇게 출발한다. 그래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발할망은, 발음이 여기 망할 망자 있습니다. 여기 발음이 있다. 그리고 달월이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글자가 사실은 몇 가지로 쓰이는데 정이라는 뜻이에요. 발을 이렇게 곧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발을 곧게 디디고 서서 달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발음은 여기서 왔다. 그런 것이 이제 바라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에 기대어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국어사전을 보니 의문지망. 어머니가 대문에 기대어 서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의문지망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마을 어귀의 문에 기대어 선다는 뜻으로 어머니가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다. 다른 말로는 어려이망이다. 려도 이것을 려라는 것은 이문을 얘기한다. 이문려다. 이문이 뭐냐면 동네 어귀에 세운 문을 얘기합니다. 동네마다 이제 큰 문이 있겠죠. 문을 세우고 그 옆에 또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추어서 동네 경비 순찰도 보면서 세운 이문을 얘기한다. 그것이 이문여다. 그래서 이 이문에 서서 보는 것이 의료이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문이망이다. 그리고 줄여서 이문망이라고도 한다. 또는 이문 이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좀 복잡하지만 의문지망을 또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이라고 했는데 이문은 한자로는 마을리자를 씁니다. 마을문이다. 그렇죠. 동네 어귀에 세운 문이므로 서울에 가면 이문동이라고 있죠. 이문동. 네. 사실은 동네마다 이문이 다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여기에 이문동이라는 이름이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글쎄요. 이쪽에 생긴 지금 서울의 이문동 쪽에 이문이 좀 독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문동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과 좀 관련이 있다. 물론 다른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화재가 났다는 서울의 이문설렁탕. 저도 몇 번 가본 집인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문이에요. 네, 이문. 그 서울의 종로의 피막골 옆에 예전에 이문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다. 이문이 세워졌었겠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이문 설렁탕 집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가게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문지망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출전을 보니 전국책에 제 책에 나온다. 네, 전국시대.
제나라와 관련된 책이다. 그렇죠? 전국체,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춘추라는 책에 기록된 나라, 그렇죠? 그것이 춘추시대고 전국책에 기록된 그 어떤 나라들에 대한 것이 전국시대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전국책은 방책이란 뜻이에요. 책자는 아닙니다. 책자가 아니다. 그렇죠? 전국책이다. 자, 이때 전국시대 제나라의 민왕이라는 시대에 민왕의 시대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손가라는 신하가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제나라를 연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연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민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초나라의 장군 요치에게 결국은 이제 살해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왕손가의 어머니가 왕손가에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이 달아났는데 너는 왜 지금 집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손가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네, 꾸짖죠. 자, 이때 왕손가의 어머니와 왕손가가 한 얘기를 보면 왕손가의 어머니는 너는 어찌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손가는 왕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손가의 모친이 얘기를 하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면 나는 대문에 기대어서 내가 돌아오는지 바라보았고 또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마을 문 앞에 기대서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너를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너를 뜻한다. 그렇죠? 조출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래 너들만 늦게 온다. 그러면 나는 이문 문에 기대어 서서 너를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모출 늦게 그렇죠. 점으로써 모출이 불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려 그렇죠. 마을 동구 밖에 있는 문이죠. 이려에서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왕을 섬기는 몸으로 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힐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왕손가가 사람을 모아서 초나라의 요치를 결국은 토벌하고 처형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고사가 전국책에 나온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문지망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문이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글자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댄다는 뜻도 있다. 네. 우리가 의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나무목변에 기할 기자다. 이것을 의자. 자는 이제 전미사죠. 특별한 뜻은 없다. 네. 물론 걸상이라고도 하죠. 걸터 앉는 상이다. 어떤 곳이다 해서 걸상이다 할 때 걸은 순 우리말이고 상은 이제 상을 얘기한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 인변에 의자에서 이러한 의자라는 낱말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의자는 이것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이런 의자도 있다. 이것은 앉을 때 벽에 세워놓고 등을 기대는 기구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의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벽에 세워놓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걸터 앉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의자는 앉을 때 벽에 세워놓고 등을 기대는 것이다. 네. 같은 말로는 등자라고도 한다. 등자. 네. 등도 이제 의자를 뜻한다. 예. 위에 보면 오를 등자가 있죠. 그래서 등상이다. 등상. 이것이나 이런 말도 같이 쓰는데 이것은 이 등은 이제 걸상, 의자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의자가 사람 인변에 오디자도 의지할 의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로 이 글자를 씁니다. 이것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한다 할 때는 사람 인변에 오디자에 의지할 의자를 많이 쓴다. 자, 발할망자를 한번 볼까요? 바란다는 뜻이 있고 바라본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 보름이다. 음력 15일을 얘기한다. 음력 15일. 네. 자, 이 망은 망을 본다. 우리가 망을 본다 할 때도 이 망자를 쓴다. 망 본다. 그 망 보는
어떤 누각을 망루라고 한다. 망루. 그렇죠? 망루에 올라간다. 망구. 구를 바라본다. 90이라는 얘기죠. 90세를 바라본다. 는 것은 81살을 얘기한다. 80살 지나서 81살이 되면 이제 90세를 바라본다 해서 망구는 81세다. 그렇죠? 망백은 91세를 얘기하고 망팔은 71살을 얘기합니다. 71세. 망칠은 61세. 예. 망육은 51세. 망오는 41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망사라는 것이 있느냐? 망사, 망삼 이런 거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장 아래가 사전에 나오는 것은 망오다. 우리가 할망구 할 때 이런 이것이 할망구가 망구에서 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망무제다. 일망 한 번 바라본다. 한 번 쭉 바라보니 무제다. 쟤는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가장자리를 얘기한다. 무제, 끝이 없다. 일망무제. 네, 끝이 없다. 전도 유망이다. 앞길이, 도는 길도자죠. 앞길에 희망이 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다. 할 때 그렇죠. 기망이다. 기, 네. 기는, 이것은 음력 14일을 얘기하고, 그렇죠. 이 이미 기자를 쓴 것은, 음력 16일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망이 15일이기 때문에 여기 기는 이미 15일이 지났다. 그래서 16일이다. 자, 이제는 여기 기는 조금이란 뜻이에요. 조금. 네. 조금 있으면 곧 15일이 된다. 15일에 조금 모자랐다. 그래서 이 기망은 14일, 이 기망은 16일이다. 상망이란 말도 하죠. 초하루 사기예요. 초하루와 보름을 얘기할 때 상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망자를 제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망할 망자에다가 다룰 자에다가 이렇게 임금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게 임금왕은 아니다. 원래로 보면 이것이다. 빼어날 정이다. 정. 자,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임금왕과 아홉째 천간임과 빼어날 정이다. 네. 아홉째 천간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비사자 있죠. 선비사자는 아랫부분이 짧습니다. 여기에 삐침이 있는 것은 임이다. 그렇지만 흑토, 그렇죠? 흑토는 아래가 깁니다. 흑토에 삐침이 있는 것은 빼어날 정이다. 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빼어낸다. 예, 이렇게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있는 그런 것이다. 원래는 이 글자예요. 발할망은.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디디고 멀리 빼어나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본다. 그런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쓰기 쉽기로는 임금왕자가 더 쓰기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임금왕자로 많이 쓴다. 임금왕자 같은 것으로. 그렇지만 원래 글자는 이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폰트에 따라서는 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한중일 나름대로 이제 표준 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표준 글자가 있지만은 또 어떤 폰트별로 글자가 또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표준 글자라고 볼 때는 자, 일단은 한중일 삼국 세 나라 다 가장 아랫부분은 임금왕자 모양이다. 임금왕자 모양이 같죠? 같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망자가 이렇게 돼서 망이 된다. 그렇죠? 망이다. 그리고 다룰자는 좀 눕혀서 쓴다. 좀 눕혀서, 그렇죠? 눕혀서 쓰고 임금왕으로 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아랫부분은 같지만은 망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죠? 점을 찍는다. 점을 찍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위로 좀 올린다. 그리고 다룰 자는 눕히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쓴다. 그렇죠? 이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막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어떨까요? 사실 쓰다 보면 어떤 걸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대략 이렇게 씁니다. 다룰 자를 좀 눕혀서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면은 있다. 동양 삼국이 같은 글자이지만은 이렇게 조금 쓰는 법이 다르고 지금은 폰트 때문에 컴퓨터 폰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변형이 이루어져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나온 어머니 마음을 한번 보면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의문지망을 옛 사자성어를 양주동 박사가 풀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 마음이란 이 노래, 예, 그렇죠. 노래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경의 부모님의 10가지 은혜, 막 그런 것이 좀 녹아있는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이다. 저도 불자가 아니어서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 이제 부모 은중경에 10가지, 부모 은혜에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0개의, 글자는 비교적 쉽습니다. 10가지의 어떤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품고 지켜주는 은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손발이 다 닳도록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 이것이 의문지망과 조금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은혜. 자식을 위해서는 나쁜 일까지 한다. 네, 좀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러한 10가지 은혜. 이것이 봤지만은 우리가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가사 전체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같은 글자다. 왜냐하면 중국의 같은 고사성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죠. 의문지망, 의문지망. 중국의 간제자는 문문자는 이렇게 쓴다. 네, 오늘 의문지망, 의문지망. 그리고 또 의문망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도 합니다만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상당히 좀 접하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쓰는 많은 문장들이나 말 중에는 이러한 말하자면 중국의 고사나 사자성어 이런 데서 유래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